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학교 와서 몇 페이지를 가냐면 235페이지를 가겠습니다. 그건 맞죠? 네. 자, 학교 와서 235페이지를 갑니다. 235페이지 가면 이번에 단독 신청 이렇게 나오거든. 요게 27회도 여기서 시험에 나왔고 28회도 여기서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했는데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등기 신청의 절차를 배우고 있거든. 그 신청의 절차의 첫 번째, 자,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래 되겠어요. 그럼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의 첫 번째에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당사자 신청주의 요리 놓으면은 두 가지가 나오거든. 하나가 단독 신청이고 하나가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신청 요래 나올 때 요게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등기 신청하면 뭐다? 공동. 둘 중에 혼자가 하면 단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 중에 혼자가 주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권리자 혼자 하면은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뭐다? 공동이랍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단독과 공동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거든. 그 방법이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거든. 그럴 때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이 있죠. 그죠? 청약자, 성납자, 상대방이 있어요. 그럼 계약이면 공동, 계약 아니면 뭐다? 단독이 된다. 그러면 요 표제부는 있잖아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표제부는 자, 정리해 봅시다.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거든.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또 여기서 소재 지분이라는 딱 말이 나왔죠. 그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소재죠. 그냥 쉽게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뭐다? 있지. 그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뭐다? 달라졌어요. 그럼 달라졌다면 이런 거는 예를 달라졌다면은 등기부를 다 고쳐야 돼. 대장을 다 고쳐야 돼.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돼. 이런 거는 국가가 알아서 고치는 것이지. 일반인이 신청하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요 두 개 딱 나오면은 그냥 뭘로 한다? 직원을 하는 거예요. 되죠? 그럼 이제 지목이 달라질 수 있거든. 면적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면 지목이 달라졌다면은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등기소로 가는 게 구청으로 가야지.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지. 요 면적이 달라졌다는 거는 토지 건물이 분할 합병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분할 합병을 했다면은 등기소로 먼저 가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먼저 갑니다. 그럼 이랬다 하세요. 구청하고 나하고는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 계약이 아니에요. 그럼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통과됐죠. 그죠? 그럼 이제 표제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을구 있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죠. 소유권 이외는 전세와 저당이거든. 그럼 전세, 저당, 전세,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저당도 뭐다? 계약. 얘는 전부 다 계약이라. 얘는 전부 다 계약이 아니라. 오케이? 그럼 이제 갑이 갑구거든. 갑구는 세모라. 이제 민법을 좀 가져와야 돼. 민법을 가져오면 매매, 교환, 정려,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러면 이는 공동신청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속이다, 토지 수용이다, 이런 건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단독이다, 운영이다, 단독.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래 되었다면은 옛날에는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할 때 여기에 의무자와 권리자를 구별하는 그런 시험 문제를 자주 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걸 안 내더라고요. 요거를 내더라 이 말. 그러면 여기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많아. 50개는 돼. 50개는 되는데 법에서는 6개만 예시를 딱 들어가는 6개 예시. 그러면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그 6개 예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예를 들어난 게 6개니까 그것만 갖고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박스 그쪽 가보세요.
235페이지 가면은 이번에 내용 이렇게가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제 1번입니다. 소유권 보존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말할 필요가 없고, 상속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여러분들, 법인의 합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할 때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187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187.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민법 제 187조에 보면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래 나오지. 그럼 그 상속하고 성질이 같은 게 나옵니다. 그게 회사 뭐다? 합병. 회사 합병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러면 종은행과 신한은행이 합병을 하면은 종은행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한은행으로 등기해야 넘어간다? 자동으로 넘어간다? 자동. 그러면 이미 신한은행은 소유권을 취득했거든. 그럼 요 소유권 이전은 단독을 한다? 공동을 한다? 단독. 대체 회사 합병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성계가 상속이죠. 그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상속, 회사 합병, 포괄성 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결이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다음 밑에 부동산 표시는 제가 조금 전에 적었죠. 옆에다가 표제법.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이제 등기명의의 표시거든. 그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딱 여러분들이 알면 되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등기명의인입니다. 등기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비법이 요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있죠. 표시. 요 표시가 요 사람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여기서 성명이죠. 개명이다, 이면 개명. 그 개명은 자 내가 개명을 했다. 등기소로 간다. 법원으로 간다. 법원에 가서 개명을 신청해가 법원에서 판결서를 받아야지. 그러면 법원하고 나하고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 계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래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갔어요. 이거는 그냥 신탁등기 이름만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기라. 신탁등기 이름은 옆에다가 329페이지를 보여서 그냥 신탁등기 이름만 외우세요. 절대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요거 알았다 몰랐다?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더 자, 요렇게 됐거든. 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등기가 나오면 있잖아요. 글자를 봅시다. 단독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다, 일괄 신청이다, 대위 신청이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라. 신탁 등기에 가면 요 네 글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는 무슨 신청? 단독, 뭐다? 동시, 뭐다? 일괄, 뭐다? 대위.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놓고 합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신탁 등기가 있거든.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탁이라면은 옛날에 신탁은행 있지. 그러면 돈을 맡겨놓는데 신탁은행이지. 그럼 그 은행에서 돈을 불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부동산을 맡길 수 있냐면 이 말이거든. 부동산을 맡길 수 뭐다?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제가 수업 시간에 보세요. 갑하고 병하고 을이거든. 호칭정리 잠깐 합시다. 위탁자가 있어요. 수탁자가 있어요. 수익자. 그러니까 재산을 맡기는 쪽을 위탁자, 맡아 관리하는 쪽을 수탁자,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자가 수익자. 그래서 항상 얘들 때 요래 예를 들었거든. 아버지고 자식이라 자식. 그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재산을 많이 모았어. 이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요놈이 신통치 못하다 이 말이에요.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과천 경마장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 다 날려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그럼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는 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맡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도 한다. 요게 무슨 득이다? 신탁.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는 게 소유권 뭐다? 이전. 하면서 무슨 등기란다? 신탁.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요거는 같이 들어간다. 이 말.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합시다. 다시 합시다. 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는 이해하죠? 요게 소유권 뭐다? 이전.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하는 게 무슨 얘기다? 신탁.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요 소유권 이전은 갑하고 을하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요 신탁 등기는 누가 한다? 을이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옛날에는 요 신탁 등기도 갑하고라고 공동 신청했어요. 3, 4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어, 개정이. 그러면 요 그림 이해하죠? 요거 있죠, 요거. 요 신탁 등기는 누가 한다? 그럼 여기에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소유권 이름과 신탁은 동시 신청한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럼 일괄해서 등기한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를 설명합니다. 요 두 개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 요리 보세요. 이 이제 신탁 등기 됐어요. 됐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어리지. 어른, 병한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매매할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니까, 등기부 등본 떼봅니다. 떼보니까 요래 나오더라, 이 말. 그 요래 나오더라는 거는 밑에 무슨 등기가 있다? 신탁. 그럼 병이 해독을 할 때는 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로 되어 있지만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을이 맡아 관리하는 부동산이고 원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걸 알 수마다 있지. 그럼 만약에 병이 샀다 하더라도 원 소유자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른 있잖아요. 보세요. 요것만 딱 없으면, 내 거다, 내 거이다? 내 거지. 그러면 팔아버리고 비행기 타면 끝자이다, 끝자. 그럼 어른 요 등기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그럼 이걸 만약에 안 하면은 불안한 건 재산을 맡겨놓은 쪽이 불안하다, 이 말. 그래서 갑하고 을이 요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럼 다시 합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수탁자가 신탁 등기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요리로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래, 이런 걸 공부할 때 절대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신탁 등기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기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책을, 여러분들 교과서 2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240페이지 가면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계속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판결서 공부 2번이나 했는데, 판결서 2번이나 했어요.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여러분들 눈을 보면은 안 됩니다. 자, 교과서 241페이지를 갑니다. 241페이지를 갑니다. 그 보면 5번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런 거거든. 요거는 한 개만 딱 기억하세요.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제 손을 보세요. 그냥 요래만 딱 공부합니다. 모든 등기에는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모든 등기에는 대리인을 둘 수마다 있다. 그런데 대리인의 자격은 구별하는 건 딱 2개가 있어. 하나가 우리나라 등기 신청에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거든. 그럼 방문 신청할 때 대리는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될 수 있어. 그러나 전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등기를 하는 거거든. 이때는 신분이 명확한 사람만 대리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래 합시다. 제가 그래서 모든 등기에는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나 대리인은 둘 수 있다거든. 그럼 대리인이 누가 되느냐에서는 한 개만 딱 구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방문 신청의 대리인은 아무나 다 될 수 있다. 전자 신청의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만 될 수 있다. 요리만 공부하면 그것은 끝이라. 됐죠? 그럼 한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보면은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첫째 줄에 자 죽겠습니다. 방문 신청.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맞죠? 네. 자, 죽었습니다. 전자 신청. 되죠? 옆에 변호사, 무선사, 변무사.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잠깐 오른쪽에 확인학습을 보세요. 확인학습 보면은 둘째 줄에 전자 신청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이래 놓죠. 그러면 저는 변호사, 법무사라고 말하지만 법에는 이래 놓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그 자격자 대리인이 누구란 말이고? 변호사, 법무사. 그럼 변호사, 법무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5번은 있잖아요. 한 개만 딱 줄을 꺼면 되거든. 그럼 셋째 줄에 줄 것처럼 하세요.
셋째 줄에 보니까 이하 자격자 대리인이라 한다. 옆에 가니까 죽었습니다. 사무원 일어났어요. 됐어요. 그럼 제 손을 한 개만 딱 공부를 해보세요. 시험에 놓은 거를 답을 바로 해볼게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랍니다.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에 났어. 오케이? 직접 출석하여. 그럼 이제 제가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대리권을 주거든. 그럼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법무사 아저씨가 앉아있지. 그럼 여기에 책상이 이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사무장이 있죠. 그럼 10년 된 직원, 5년 된 직원, 3개월 된 직원 있답다. 있죠. 그러면 제가 딱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10년 된 이제 예를 들어서 여직원이 있다. 도사다, 도사이다. 도사입니다. 딱 들어갈 때, 보면, 저 사람은 5천만 원짜리다, 1억짜리다, 10억짜리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이제 오라고 그러거든. 가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서류를 달라고 그러지. 도장 달라고 그럽니다. 한 장 한 장 넘겨요, 안 넘겨요? 넘기면서 도장을 콕콕 찍어. 찍는데 보니까 위임장에다가 도장을 찍더라, 이 말.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위임장은 법무사 아저씨한테 써준 위임장이다. 맞죠? 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사람은 법무사가 가더라, 여직원이 가더라, 여직원. 그 여직원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사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등기 신청은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가도 등기는 다 해줘. 그래, 이거를 이제, 우리 관례상 다 해줬거든. 그래서 4, 5년 전에 법일 개정해가, 이제부터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무원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면 대리인이 직접 가서 해야 된다는 것도 우선 OX다, X. 여직원이 가도 된다. 이 말 딱 하면 됩니다. 감 잡았어요? 그럼 갈로 열고 2번으로 갑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넷째 줄에 죽었습니다. 허용한다. 출제인에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허용한다, 안 한다 이렇게밖에 시험에 안 되거든. 답은 두 가지죠. 법률 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등기 신청은 뭐다? 돼. 그럼 고려만 다 가면 끝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대리권의 존재 시점이거든. 대리권은 자 죽었습니다. 신청행위 종료 시 까지만 있으면 좋고 자르세요.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있을 필요는 뭐다? 없다. 그럼 요래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10시가 있고 17시가 있거든. 그럼 보세요. 10시에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가 완료되는 거는 17시에 완료가 됐다. 이 말. 그러면 요 사이에 7시간의 공백 기간이 있답다. 요때 정답입니다. 본인이 사망을 했다. 이 말. 그러면 대리인이 사망을 했다. 대리인 사망. 그래도 이 대리권은 유효냐 무효냐입니다. 더 쉽게 하면은 신청해놓고 사망했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 대리권은 유효냐 무효냐 이 소리거든. 유효입니다. 유효. 그 말은 대리권은 신청할 때만 대리권이 있으면 돼. 과정에 변하더라 하더라도 그 대리권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땅들에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책에 그 밑에 판례를 갔어요. 판례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죽었습니다. 무효라고 할 수 뭐다? 없다.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다? 유효.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과정을 묻는다, 결과만 묻는다. 결과. 그러니까 무효냐, 유효냐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뭐다? 유효.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갑니다. 4번에 대리인의 등기 신청 절차 이래놓거든. 그러면 243페이지 제일 위에 체크 플러스를 보세요. 여기서 키를 딱 잡습니다. 답은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소리입니다. 1번은 건드릴 게 없어요. 본인은 당연히 주민등록 번호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3번, 4번을 묶으세요. 5번, 6번을 묶으세요. 그러면 3번, 4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5번, 6번에도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번부터 문제를 딱 봅니다. 대리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기서 풀 때 요래 풀어야 됩니다. 신청서가 있고 등기부가 있어요. 답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신청서에 이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등기부에는 써야 안 써요?
대리는 신청서에만 쓰지. 등기부에는 대리는 안 쓰는 거지. 이해합니까? 네, 안 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가볍게 느끼면 됩니다. 대리는 신청서에는 써야 안 써요? 써. 등기부에는 안 써.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세요. 법인하고 비법인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비법인의 대표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일대 요래 푸세요. 자,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법인 등기부가 있거든. 부동산 등기부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법인 등기부를 배운다. 부동산 등기부를 배운다. 부동산. 답입니다. 법인의 전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가지고 있고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자의 이름 올린다 그런다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는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법인입니다.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대표자의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린. 그래서 필요가 뭐다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를 보세요. 5번 6번은 있잖아요. 5번 옆에다가 병이라고 썼어요. 6번 옆에다가는 을이라고 썼어요. 요거는 우리가 오늘 바로 배울 거거든. 그거 배우는데 요리만 딱 해봅시다. 이제 이럽니다. 갑, 을, 병, 요리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요렇게 되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은 갑은 매도인이거든. 등기 의무자예요. 을은 매수인이거든.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이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 했는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또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이때 이쪽이 의무자고 이쪽이 권리자예요. 맞죠? 네. 그런데 이건 호칭을 이래 안 쓰는 거라. 호칭을 안 쓰고 여기를 채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채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부터 이래 봅시다. 만약에 여기도 의무자고 여기도 권리자면 이 의무자와 이 권리자, 이 의무자, 이 권리자 혼동을 가져오거든. 그래서 학자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여기는 의무자 권리자라고 호칭을 쓰지 말고 자 시작 채무자 채권자 다시 합니다. 답을 내놓고 합니다. 민법의 채무자 채권자와 등기법의 채무자 채권자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면 두 사람이 매매를 하면 이쪽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이 넘어가지. 매매 대금에서는 이쪽이 뭐다? 채무자. 이쪽이 뭐다? 채권자. 재산권이 이전이 되지. 요 재산권 이전에서 매도인이 무슨 자? 채무자. 매수인이 뭐다? 채권자. 우리는 법률행위를 배운다. 재산권 이전을 배운다. 재산권 이전. 요 딱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오는 거라. 안 가져오니까 이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어. 불안한 게 누구다?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요게 채권자 대위 신청. 이해했죠? 자, 그랬을 때 요 사람을 비대위자. 요 사람은 무슨 자? 대위자.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서 등기는 누구로 넘어갑니까? 을입니다. 그럼 등기가 을로 넘어갔다는 거는 명인이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이랍니다. 여기는 을의 명의로 올라갑니다. 병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 잘해야 됩니다. 을의 이름도 올라가고 병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을은 명인으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병은 대위자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대위 신청했다는 걸 기록을 하는 거라. 감 잡았죠? 네, 다시 합니다. 요 사람은 무슨 인으로 올라간다? 명의. 요 사람은 무슨 자? 대위자. 이 등기는 병이 대위 신청한 거다라는 걸 표시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데, 요 사람은 명인입니다. 명인이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요 사람은 단순히 신청인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 주소는 쓰지 마. 주민등록번호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요래 당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통과.
됐어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채무자도 있죠.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채무자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채무자는 권리자로서 올라간다. 채무자로서 올라간다. 채무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함. 다른 말 해봅시다. 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자는 필요적 기대다, 임의적 기대다?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달구할 때는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는 거 표시해야 된다, 아닌다? 채무자는 필요적 기대예요. 오케이? 네. 근데 채무자는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거다. 말 그대로 채무자로서 올라간다. 채무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고래 공부 딱 하면 됩니다. 통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대리권의 험결입니다. 그죠?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보면은 끝에 글자를 보세요. 끝 글자. 유효이다. 그거만 딱 줄 거면서요. 유효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제 이거를 배우게 되거든. 자,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이제 이 국어 시간입니다.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적법이 있고 위법이 있어요. 그죠? 적법한 행위는 유효한 행위이다. 위법한 행위는 무효한 행위이다. 오다.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적법한 행위는 유효한 행위다. 위법한 행위는 무효한 행위다. 이건 있잖아요. X입니다. X입니다. 그 말은 유효, 무효라는 말 속은 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말은 적법은 손댄다, 안 된다? 안 된다. 적법은 당연히 적법한 행위는 손대는 게 아니지.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요 정도는 봐주겠다. 이게 뭐다? 유효. 못 봐주겠다. 이게 뭐다? 무효. 되죠? 그럼 요걸 딱 공부하는 요령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각하 사유가 있거든. 그럼 각하 사유는 1번, 2번, 3번에가 11번까지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이렇게 딱 나누거든. 맞죠? 네. 1번은 이제 시작. 관할 위반.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다? 아닌 때. 되죠? 그럼 요 두 개를 우리 공부할 때 요래 공부했거든. 자, 시작. 당연 무효.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무슨 신청? 이신청. 이래나. 그럼 요거는 무슨 무효다? 당연. 그럼 글자로 보세요. 당연히 무효라는 거는 절대적인 무효다. 이 말. 절대적인 무효니까 이미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뭐다? 있다. 말소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말소시켜달라고 이제기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요 밑에 거는 이렇게 배웠죠.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다? 유효다 이 말이에요. 불일치하면 뭐다? 무효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갖고 해볼게요. 3번에 보면은 이런 거다.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각각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등기 해버렸어. 해버렸는데 등기는 잘 된 거라. 그럼 유효다, 무효다? 유효지. 그럼 잠깐만 이거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가, 얼, 병, 정입니다. 보세요. 자, 요렇게 되었거든. 1번에 소유자 값, 소유자 값, 소유자 값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한 개만 딱 연습을 해놓고 합니다. 요거 이해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거든. 보세요. 자, 이게 집이 신도림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 길동까지죠. 그죠? 전철을 타고 오지. 전철을 탈 때 표를 끊고 탔어요.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손댄다, 안 된다? 안. 근데 표를 안 끊고 탄 거예요. 안 끊고. 그러면 길동역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어. 이러면 이건 완전 범죄입니다. 맞죠? 네. 근데 붙들린 거예요. 붙들렸다면 표를 안 끊고 탔잖아요. 그럼 저를 다시 돌려보낸다. 온 거는 온 거다? 온 거는 온 거다. 이게 이치를 대고 온 거는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온 거는 뭘로 하고? 유효로 하고 범칙금만 부과하면 된다. 그러면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세금만 별도로 부과하면 된다. 요 원리가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해봅시다. 왜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을 직접 오라고 그러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제출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느냐? 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해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두 사람이 왔어요. 당사자가 왔어요.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이게 을로 된 거예요. 근데 대리인이 왔어요.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을로 됐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안 왔어요. 대리인도 안 왔어요. 묶은 대리인이 왔다. 그럼 이 등기 각하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데 등기 해버린 거예요.
맞죠? 네. 본인이 와도 누구다? 대리인이 와도 누구다? 묶은 대리인이 와도 누구다? 이게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럼 이거 무효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유효지. 맞죠? 네. 그런데 이리라 보세요. 이게 병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이러면 무효예요. 이해했죠?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갑하고 라고 매매합니다. 그럼 갑이 매도인입니다. 인감제출 해야 되는데요? 했어. 이렇게 갔어. 근데 안 했어. 그럼 각하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등기 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이거 무효로 할 필요는 뭐다? 없다. 그러면 대리인이 왔어. 누구로 됐다? 묶은 대리인이 왔어. 각하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등기 떼버린 거예요. 이거 무효다, 유효다? 유효. 이랍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죠? 네, 그럼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왜냐? 글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이거는 이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거는 종류가 많은 거라. 그러면 딱 하나만 해놓고 해봅시다. 하나만 해놓고 해봅시다. 요리 오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말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가 있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가 있다면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 하고 안 쓴 거는 여기 다 해라고 그래서 안 쓴 거는 그러니까 두 개만 가져옵니다. 하나가 소유권, 하나가 처분의 뭐다? 자, 요렇게 나누라고 그랬죠. 요래되어져 있죠. 예. 그럼 여기서 부동산, 뭐 선부, 일부. 그럼 여기에 OX다, O. 이러면 X. 그럼 다른 거 다 놔둡니다. 지분입니다. 지분, OX다, X. 이러면 O.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이 됐어. 몇 호다? 2호. 지금 우리 요거 배우고 있잖아.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다? 아닌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면은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OX다, X. 등기 자체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1호, 2호는 무조건 무효라. 실체관계 여부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요게 요리로 왔다면 이건 전부 다 묻고 무효지, 무효. 실체관계와 일치해도 묻고 무효지. 맞아요. 네. 그럼 지분입니다. 지분에 이게 설정이 됐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해도 뭐다? 무효지.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하천의 용익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어도 그는 뭐다? 무효. 이런 거 아는 거 하나 해봅시다. 농지의 전세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농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지납니다. 당연 무효이다. 오덱스다. 오. 이렇게 시험에 안 냅니다. 오케이? 네. 농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다. 오덱스다. 이래 안 냅니다. X입니다. 농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오덱스다. 오. 오케이? 이거지, 이거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신청 말소다? 직권 말소다? 직권.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요것만 갖고 딱 가져와 볼까요? 이래가지고 그죠? 다음 중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 일어났습니다. 있는 것 일어났어요. 그럼 부동산 일부에 보죠? 요거 4개 쓰고 요거 1개 쓰면 답은 몇 번이다? 5번. 맞지? 네. 요거는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 그럼 이제 다시 합시다. 요것만 갖고 합시다. 요거 4개 썼죠? 요거 1개 썼죠?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뭐다? 있는 것. 맞지?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할 때 요거 4개 썼어요. 이거 4개 썼어요. 이거 1개 썼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뭐다? 없는 것. 이래 되는 거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 되거든. 아니,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국어 시간이거든. 한번 해봅시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것, 이래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있는 걸로 물었다면 등기할 수 뭐다? 없는 것. 없는 거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 다시 한번 등기할 수 없는 게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
맞다. 맞아. 그 밑에 거죠, 그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거라는 거는 등기할 수 뭐다? 있는 것. 이래 되네. 그러면 이 문구가 나왔다면 있는 거 4개 쓰고 없는 거 하나 오면은 그게 답이고, 이 문구로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없는, 이거 이제 직권으로 말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할 수 뭐다? 있는 거 4개 쓰고 없는 거 하나 들고 들어오면 그게 답이겠지. 맞죠? 네, 그러다 갔어요. 그럼 좋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때 국어 시간입니다. 아니 이게 돼줘야 되거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이해합니까? 그럼 이거는 등기할 수 없는 거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등기할 수 없는 거를 찾아라.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할 수 뭐다? 있는 거를 찾아라 이 말이지. 지금 국어 시험은 이렇게 낸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다음 보기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을, 등기할 수 없는 것을 이래 시험 문제를 안 냅니다. 한글을 업을 시키고 요래 내는 거예요. 요래. 됐죠?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1등이 등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가려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됐죠? 통과. 그럼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갑니다.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거든. 1번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요리 나오죠. 옆에다가 284페이지라고 적었어요. 이건 나중에 각하 사유를 배우면서 제가 공부를 할 건데 284페이지거든. 요거는 한 글자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봅시다. 2번으로 갑니다. 니은해 보세요. 니은해. 각하 사유에 왜 이래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 결론입니다. 둘, 넷, 6째 줄에 가면서 따라서 등기가는 등기 신청은 이것입니다. 각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요걸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은 넷째 줄에 갑니다. 넷째 줄에 갑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법 제29조 제7호 신청 정보 골줄 것이요. 기록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적었습니다. 등기 기록.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옆에다가 썼어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국어 시간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오늘 여기 다음 주에 제가 오늘 배울 거거든. 오늘 배우는데 요리 잠깐 와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기 너무 조용한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됐어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에 등기 기록이 있거든. 그럼 이 등기 기록을 작성할 때 뭘 보고 작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신청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등기 원인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 그 다음에 대장에.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작성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이 내용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불일치하면 각하시키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주민등록 등본, 호석에 나오는 내용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불일치하면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맞죠? 거기에 예외 하나 있다. 예외. 그게 요거다. 요거요. 그럼 여기서 제가 적어놓고 해볼게요. 이러거든. 신청 정보 상의 등기 의무자 이래놓거든.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거든. 그럼 여기서 신청 정보가 요거잖아요. 등기 기록이 요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근데 불일치하면 각하거든. 근데 그 예외 하나 있다. 각하 안 하는 예외. 그럼 보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다시 보세요. 포괄 성계입니다. 그죠? 포괄 성계인입니다. 글자가 다 다르다. 이 글자가 다르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포괄 성계인은 이제 시작 상소. 포괄 성계는 뭐다? 상소. 포괄 성계인이니까 뭐고? 상소인.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요거는 말 그대로 상속 등기고. 오케이? 네. 이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버지 돌아가셔서 자식에게 넘어가는 그거고 우리가 아는 거고. 이거는 답을 해놓고 할게요. 아버지가 매매를 했는데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리는 거라. 그럼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아버지가 등기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 대신 해줘야 되죠. 요게 상속인해완 등기다 이 말. 그럼 그림을 봅시다.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입니다. 보세요.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랍니다. 을하고 매매. 그럼 매도인, 선자, 의무자, 매수인마다 권리.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럼 등기 넘어가야지. 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중이 전에 사망을 해버렸다. 이 말. 그럼 이걸 정리합니다. 187입니다. 답부 대놓고 갑니다. 187조 적용 안 합니다. 답부 대놓고 187조 적용 안 합니다. 187조를 적용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왔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 그 말은 일이 왔다가 일이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맞아요. 네. 근데 187조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건 등기는 상속 등기 거치고 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누구로 넘어갔다? 요 그림을 보세요. 요게 등기부터 등기부이다. 등기부. 그럼 이쪽이 뭐 선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관리. 이해합니까? 네. 그럼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아버지다,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 그럼 이게 시작. 비상속인. 요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소유권 일이 넘어간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갑이 온다, 갑의 아들이 온다, 갑의 아들. 그러면 신청서에는 누구 이름을 쓴다? 상속인.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럼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또 이게 국어 시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다시 합시다. 니은에 가봅시다. 니은의 넷째 줄입니다. 넷째 줄에 결론은 있잖아요. 제가 일단 적어놓게 봅시다. 읽어놓게 봅시다. 결론은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 앞에다가 자르세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포괄승계에 등기 신청은 법 제27호 제7호 신청점에 이르는 기록과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시작. 해당하지 않는다. 그 해당하지 않는다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시작. 각하지 않는다. 그 해당하지 않는다가 무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그럼 시험에 낼 때는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요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래합니다. 그죠?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냥 쭉 쓰면서 다음 중 등기간이 이래합니다. 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거든. 거기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는 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245페이지 제일 위에 체크 플러스를 보세요. 포괄승계와 포괄승계인입니다. 포괄승계는 상속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갔어요. 상속입니다. 밑에 단독신청. 됐죠? 네. 그 밑에 무슨 요건? 저분. 그 180 몇 조다? 7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다? 상속.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나오죠? 그러면 상속할 때는 부자지간임을 정면에서 들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속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근데 오른쪽으로 가세요.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는 옆에 상속인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한 칸 밑에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럼 밑에 오세요. 무슨 요건? 성립.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아까 전에 이 경우에 있잖아요. 제 말을 들어봅시다. 자, 이 경우에 자 이래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요래 됐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죠. 그럼 이 사람이 사망했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해. 등기에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해야 됩니다. 그럼 186이 적용이 된다. 187이다. 186. 됐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매매라고 썼어요. 됐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다, 안 했다? 했지. 했습니다. 그 밑에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설정계약서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럼 밑에 2번을 봅시다. 피상속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생전.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상속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뭐다? 않는다. 요리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죠. 그럼 매매 대금을 받았거든. 그럼 이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다 등기는 자식이 대신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자, 이때 답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법률행위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라.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작성했던 서류를 병이 들고 가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버지가 작성해놨던 계약서 그대로 제출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등기빌정보 인감 제출한다 한다. 그래 딱 가져가면 됩니다. 통과.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위신청으로 갑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이거를 공부할 때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니까 찰때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세요. 대위 신청은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내더라 하더라도 쉬워요. 그럼 가장 쉬운 거 이제 좀 전에 했던 거 이야기해 봅시다. 요리 됐어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 안 가져온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했어요. 그럼 요 그림은 좀 전에 살펴봤을 때 일단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이 사람이 안 하면 병이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등기부상에는 누구 이름으로 됐어요? 을. 무슨 자? 비대위자. 그럼 비대위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병은 써야 안 써요? 안 써. 그거 좀 전에 했거든. 그럼 그 박스로 가보세요. A를 갑니다. A. 비대위자. 나왔죠? 네. 옆에다가 을. 성명, 주소, 죽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근데 C로 갑니다. C. 대위자는 누구다? 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 이래 놓거든. 요거는 세 개만 딱 알려주겠어요. 세 개만. 그러면은 절대 다른 거 공부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거기에 설명이 장하게 나옵니다. 그럼 일단 1순위로 247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세요. 제일 위에 가면 이래 나오죠. 대위 신청 대상인 경우, 대상이 아닌 경우 이래 나오죠. 그럼 인 경우는 몇 개고? 6개. 아닌 경우는 몇 개? 1개. 그럼 6개를 외운다? 1개만 외운다? 1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불리한 등기 골 줄 거고 등기 의무자라고 써서 그 줄 거 주세요. 그럼 이제 이거를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제 손을 봅니다. 절대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제 손, 딱 1개만 딱 답이거든. 채무자가 해야 될 등기를 안 하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어. 있는데 안 되는 건 1개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대신해 줄 수 있어. 안 되는 거는 몇 개? 1개. 그럼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냐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죠. 갑은 소유자라는 말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있지.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우리가 권리가 없어진다는 걸 권리가 소멸했어요. 소멸하는 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등기가 넘어가면 이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은 무슨 자? 권리자. 소멸하는 쪽은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소멸하는 쪽을 이익을 본다고 말한다. 불이익을 본다고 말한다. 이 불이익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지. 이걸 우리가 이익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잘해야 돼요. 아니 절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채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를 안 하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어. 있는데 안 되는 건 딱 1개밖에 없거든. 그게 뭐냐 이럴 때 자 정리합니다. 제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이익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하지만 불리한 걸 대신해 주는 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오늘 대통령 표창을 받거든.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입니까? 그럼 제가 오늘 상을 받으러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오늘 강의가 있어서 못 가. 그럼 아내가 대신 가서 받아와 줄 수 있다 없다? 그럼 좋은 일은 누구나 가서 다 대신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제가 절도죄를 저질렀어요. 교도소에 가서 3년간 살아야 됩니다. 아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다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한 건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유리한 것만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있잖아요. 불리한 등기라는 말이 써져요 안 써져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쓰면 그게 의무자의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풀이하면은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등기는 채권자가 대위해 줄 수 뭐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리 오세요. 법에서 그렇게 써놨다니까.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처음 해봅니다.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매매를 하는데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 요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요 등기는 이리 왔다가 이리로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을이 있잖아요.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까? 네. 이걸 문자로 합니다. 그죠?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의 등기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다시 합시다. 요 등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 등기에서 을은 무슨 자입니까? 권리자. 맞아요? 네. 이건 이제 문자로 말할 때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의 등기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라. 그럼 이제 거꾸로 해봅시다. 이리로 와보세요. A가 있습니다. 이쪽이 채권자입니다. 이쪽이 채무자입니다. 이쪽이 채무자. 그럼 다시 합시다. 요 둘의 관계에서는 이쪽이 채무자, 이쪽이 채권자예요. 그러면 요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쪽이 채권자고 이쪽이 무슨 자다? 채무자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A는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일반 금전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면 A는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제 하나 됐어요.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요 두 사람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를 했는데 좀 전에 배울 때는 을이 등기를 안 가져오는 걸 배웠지. 이제는 반대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걸 안 넘겨줘. 다시 합시다. 안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안 넘겨줄 수 뭐다? 있지. 지금 안 넘겨주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좀 전에는 안 받아오는 거를 배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요 사람이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 채권자는 정합니다. 채권 확보에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그러면 결론은 A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런데 이거 안 넘겨주고 있으니까 A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 지금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 문자랍니다.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등기는 채권자가 대위할 수 뭐다? 없다. 그럼 다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의 등기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요 그림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딱 보고 있잖아요. 을이 안 가져오면 병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갑이 안 넘겨주면 A는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대충은 이해됩니까? 그럼 조금 이따 이 그림을 그리세요. 아, 이 그림을 그려놔야지. 지금은 이해되거든. 나중에 갑버리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키를 을로 키를 잡았는지 갑으로 키를 잡았는지 이게 나중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 했죠. 그죠? 좀 전에 이런 말 했죠. 채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를 안 하면 채권자가 다 대위해 줄 수 있어. 그럼 다 대위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제 손을 봅니다. 물권적 청구권도 대위해 줄 수 있고 채권적 청구권도 대위해 줄 수 있고 표세부도 대위해 줄 수 있고 갑골구도 대위해 줄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자도 다 대위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안 되는 거는 딱 몇 개 있다? 하나. 그러니까 불리한 등기는 대위해 줄 수 뭐다? 없다. 그것만 더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합니다.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지금 요거를 배웁니다. 을이 요 등기를 안 받아오면 병이 요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등기는 누구로 넘어갔다? 을. 요게 무슨 자 대위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럼 이때 이제 답입니다. 을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가장 쉽게 합시다. 등기가 끝났어. 끝났다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답입니다. 이 등기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 신청은 누가 했다? 병. 그럼 막말로 합시다. 을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준다, 안 준다? 안. 을에게는 안 주는 거지. 맞죠? 그럼 채권자 대비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 필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함. 그러면 247페이지를 갑니다. 미음으로 갑니다. 미음으로 갑니다. 미음은 등기반려 통지 있죠. 옆에다가 291페이지라고 적으세요. 됩니다. 대위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적었습니다.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대위 채권자와 비대위 채무자에게 적었습니다. 등기 완료 뜻을 통지.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때 자 요래만 딱 해놔 놓으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거를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오늘 배울 겁니다. 요래만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등기였다면 을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된다, 안 된다? 줘야 돼. 그런데 을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잖아요.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안 준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대신 요 등기는 을이 신청했다, 병이 했다? 병. 세금은 누가 내야 된다? 을. 그럼 을은 병이 신청했기 때문에 을은 자기 자신 이름 앞으로 등기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니까 등기됐다는 걸 알려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요게 대해 시작. 등기 완료 통지. 됐죠? 그럼 이걸 꼭 이 예를 기억하세요. 축하한다. 너 이름으로 등기됐다. 조금 있으면 세금 용지서 나아갈 테니까 돈 준비해라.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요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246페이지를 가세요. 6페이지를 가면은 D로 갑니다. D. 정답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자 대입권에게 채무자로 등기라는 것과 채권자 자기 자신으로 등기라는 건 별개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 적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자 요리로 잠깐만 하나만 와봅시다. 아니 그림 그리면 이해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을이 요 등기를 안 받아오니까 요 등기가 못 넘어간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합니다. 이게 을이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위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요게 병이지. 그러면 요 두 개 등기가 동시에 들어와야 되느냐 따로 들어도 되느냐 이 소리거든. 그 말은 요거는 1월 2일 날 들어오고 요거는 2월 2일 날 들어도 따로 들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로 들어도 된다,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통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